활화산이라고 하면 한 지역이 떠오릅니다. 태평양의 불의 고리죠. 지구 화산의 4분의 3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호주와 비교해보세요. 유럽의 구대륙도 평온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유럽에서 가장 활동적인 활화산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을 떠올리셨다면 정답입니다. 이 화산은 약 200번 분화했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는 화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트나 화산의 마지막 분출은 2023년 8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 에트나산은 5억 살의 산입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에는 훨씬 더 젊은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2023년 7월 10일에 폭발했습니다. 오후에 세 개의 균열이 섬 남서쪽의 반도의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 균열은 작은 산봉우리 기슭에 있었어요. 화산의 이름은 현지어로 작은 숫양을 뜻합니다. 화산은 녹은 용암을 공중으로 높이 분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스기둥도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계는 이 사건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레이캬비크와 케플라비크 사이에 뻗어있는 화산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파그라달 스파들 화산은 이미 지난 2여름 동안 분화했습니다. 이 활동은 8세기에 걸친 휴화산 기간 후에 발생했어요. 최근 분화가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지진학자들은 12,000회 이상의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7월에 땅이 열렸을 때 균열은 길이가 1km가 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중 2개가 닫혔어요. 이제 모든 용암이 마지막 균열에서 나오고 있었고 길쭉한 원뿔로 자랐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화산으로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모양이죠. 용암은 곧 큰 분화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산은 첫 주 만에 거의 30m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분화가 시작되던 날 밤 용암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화산재는 주변의 마른 이끼를 불태웠습니다. 지역 당국은 주변 지역을 폐쇄했어요. 화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이끼를 태우는 연기가 자욱했죠. 소방관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어요. 일주일 후 그들은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곧 유럽에서 가장 어린 화산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관광의 형태는 아이슬란드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화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죠.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에는 130개가 넘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중 약 30개는 활화산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알아요. 화산 관광은 안전할까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안전해요. 아이슬란드 당국은 모든 핫스팟을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요. 섬 곳곳에 수십 개의 지진 관측소가 있어요.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미래의 분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응급 서비스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익숙해요. 그들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10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이피아 라흐요쿠시라는 아이슬란드 남쪽의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은 11km 높이의 증기와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항공 여행객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죠. 거대한 연기는 바람을 타고 남동쪽으로 북유럽을 향해 날아갔어요. 많은 국가가 안전상의 이유로 며칠 동안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화산은 3월에 폭발했지만 같은 해 1월부터 지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학자들은 화산 폭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젊은 이 화산은 관광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난 후 5시간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관광객들은 진원지에 너무 가까워서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죠. 이 광경은 밤에 가장 인상적입니다. 안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용암지대의 경계를 표시하는 위험지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요. 이렇게 하면 규칙을 지키는 방문객은 위험에 처할 일이 없어요. 분화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분화구의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용암이 화산 서쪽 내리막길로 흘러내렸어요. 이 장엄하고 뜨거운 강은 느리게 움직이는 용암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용암을 아아형으로 분류하는데 하와이 말로 표면이 거칠고 부서지기 쉬운 현무암 용암을 설명하죠. 이 흐름은 클링커라고 불리는 부서진 용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흐르면서 분리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용암의 차가운 부분은 회색과 검은색입니다.
용암이 앞으로 움직일 때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은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새로운 화산이 폭발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흥미로운 항공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용암 흐름 바로 위에 토네이도가 형성된 거죠. 이는 해당 지역의 높은 온도로 인해 발생해요. 조건이 맞으면 가열된 공기 기둥은 쉽게 미니 토네이도로 변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비슷한 현상이 2018년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 시 발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의 용암지대는 아이슬란드 생성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이슬란드는 북미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만나는 곳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각판은 지구의 가장 바깥층인 암석권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대략 20개의 지각판이 있습니다. 지각판은 부분적으로 녹은 암석층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용암은 이곳에서 그 여정을 시작해요. 지각판이 녹은 암석 위에 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경계는 불안정해요. 두 판이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화산이 형성되는 것도 그 결과 중 하나예요. 화산은 녹은 암석이 지표면 위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약 6천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바다 밑에 지각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암이 지표면에 충분히 쌓여 단단한 땅이 만들어졌어요. 이 고대 암석은 오늘날 파도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운 용암이 지표에 도달하여 식으면서 오래된 바위를 섬의 중심으로 밀어내게 돼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 6천만 년이 아니라 16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활성 용암지대는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젊습니다. 일부는 10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이 섬을 화산의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역사상 지구 표면에 도달한 현무암 용암의 거의 3분의 1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에서 나왔어요. 2023년 전 분화 이전과 같은 여러 개의 균열이 아이슬란드의 30%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분의 1의 지역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북유럽 바이킹은 아이슬란드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은 그들에게 요란한 환영 파티를 열어줬어요. 정착한 지 불과 몇 년 후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을 목격하게 되죠. 바이킹은 화산이 없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아이슬란드가 새로운 화산 활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화산학자들은 최근의 사건이 수십 년 동안 더 빈번하게 일어날 화산 폭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에서 가장 젊은 화산이 있는 반도는 아이슬란드의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 화산은 오랫동안 휴화산 상태였습니다. 최근의 분출은 아이슬란드를 만든 자연적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주죠. 최근 과학자들은 유럽 북부의 화산 폭발과 빙하 사이에 역사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는 적어도 5번의 주요 빙하기를 거쳤어요. 이 시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았던 매우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빙상이 확장되었죠. 마지막 빙하기는 약 10,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빙하기가 화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얼음의 무게가 지하 마그마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빙하가 후퇴하면 압력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용암이 지표면 위로 흘러 올라가 폭발하기 쉬워지죠.